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두초 교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교교장은 김현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본교교감은 강현주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행정실장은 한명희 실장님이십니다. 1학년 소속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1학년 1반 김진희 선생님, 2반 황금주 선생님, 3반 김미지 선생님, 4반 이옥선 선생님, 5반 고은문 선생님입니다. 유치원 키움반 이현희 선생님, 자람반 이혜란 선생님, 강광우 전담사 이문혜 선생님이십니다. 보건교사는 정하림 선생님입니다. 2학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2학년 1반 이영희 선생님, 2반 최일화 선생님, 3반 강민정 선생님, 4반 김정현 선생님, 5반 이옥희 선생님입니다. 특수학급 행복반 정혜진 선생님, 보람반 신희진 선생님, 특수교육지도사 신현주 선생님입니다. 영양교사 천윤미 선생님, 상담교사 김성희 선생님입니다. 3학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3학년 1반 신선옥 선생님, 2반 이미영 선생님, 3반 이혜정 선생님, 4반 강진영 선생님, 5반 차승우 선생님, 6반 김종희 선생님, 과학전담 최영우 선생님, 영어전담 김강현 선생님, 사서 정인수 선생님입니다. 4학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4학년 1반 나진경 선생님, 2반 박혜진 선생님, 3반 정윤영 선생님, 4반 조인영 선생님, 5반 김명숙 선생님, 6반 정영희 선생님, 7반 조민영 선생님, 과학전담 주원영 선생님, 영어전담 최영자 선생님입니다. 5학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5학년 1반 이정규 선생님, 2반 김용재 선생님, 3반 이보람 선생님, 4반 박승희 선생님, 5반 조현진 선생님, 6반 박연주 선생님, 7반 이은경 선생님, 8반 김영규 선생님, 영어 과학 전담 이인주 선생님입니다. 6학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6학년 1반 김민우 선생님, 2반 문미옥 선생님, 3반 태소영 선생님, 4반 이창호 선생님, 5반 박경미 선생님, 6반 노영미 선생님, 7반 최선임 선생님, 영어 전담 이하나 선생님, 과학 체육 전담 박효창 선생님입니다. 교무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은희 실무사님, 송경수 실무사님, 김윤임 실무사님입니다. 행정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김선영 주무관님, 김정희 주무관님, 홍은정 실무사님입니다. 이상으로 화두초 교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두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참여, 지지를 보내주시는 우리 학부모님 인사드립니다. 교장 김현수입니다. 늘 등굣길 안전에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 녹색 이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녀가 1년 동안 생활할 교실도 들러보고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얼굴도 익히면 좋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 많이 아쉬울 겁니다. 본교는 학생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부모님께서도 학교 방침에 잘 따라주셔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 학생 안전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 도움으로 농구대 설치, 유치원 놀이터 정비, 운동장 정비, 옥상 방수공사, 컴퓨터실 새로 구축, 교실 65인치, TV 30여 대 교체, 학생 책걸상 전면 교체 등 교육 환경에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방송시설 교체,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혁신학교로 2022년 3월 1일자로 지정되어 혁신학교 예산 4,600여만 원이 증액되어 각 학급에 100여만 원 정도 교육활동에 서로 투입할 것입니다. 올해 학급 편성은 작년보다 한 학급 늘어서 38학급으로 편성하였고 돌봄교실 1개 반을 증설하여 돌봄교실 4학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비전은 나와 모두의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즐거운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전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가는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비전을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공유할 때 보다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비전인 나와 모두의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즐거운 교실, 행복한 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늘 함께 성장하는 화도초등학교 모습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화도초등학교가 우리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배움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 학생 출결 처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이알림이로 통신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결석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1교시 수업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조퇴는 등교 시각과 학교 시각 사이에 학교한 경우이며 결과는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입니다. 모든 종류의 출결은 질병과 미인정 또한 기타 사유에 해당됩니다. 질병과 관련된 출결은 보호자 확인 및 약제 영수증, 취약 봉투, 의사소견서 등을 5일 이내 담임에게 제출 바랍니다. 출결 상황이 발생하면 담임에게 출결 상황계를 제출 바랍니다. 서류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 중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발현되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속 항원 검사 실시 결과를 사진으로 담임에게 전송하거나 등교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PCR 검사 실시 결과를 문자나 종이 증명서, 전자증명서를 담임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증상인 경우 건강검진 자가진단 어플의 내용을 입력하시고 등교 시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출석 인정 처리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학생 출결 처리 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모두의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즐거운 교실, 행복한 학교, 화도초등학교 2022학년도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바탕이 되는 지역교육 기본체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의 방향은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행복한 배움과 성장,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 존엄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어떠하길 바라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다음 6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은 인간 존엄의 확장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고 자존과 공존의 힘을 기르는 교육, 인간 존엄의 가치를 확장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독창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배움의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며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자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학습의 시공간을 확장하여 학생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교, 지역, 국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생태적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학습 복지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둘째, 성장 배려 학년제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배려 학년제는 평등한 교육, 학습 안전망 구축, 학교급 전환기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초등 1, 2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하여 관계 형성, 놀이 활동, 기초학습 등을 집중 지원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성장 배려 학년제는 학교 교육 공동체의 비전과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크게 관계 형성, 놀이 활동 지원, 기초 학습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합니다. 첫째,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 적절하게 표현하기,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자신의 감정, 생각 나누기, 갈등 조정 등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관계성, 사회성,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놀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 학생 선택, 학생이 주도하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초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한글 익히기 활동, 수개념 형성 활동, 집중과 경청 등의 기본 학습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 반복적, 통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교는 초등 1, 2학년 맞춤형 교육과정인 성장 배려 학년제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깊이 만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사 교육과정은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국가, 지역,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공동체성에 기반하여 교사가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개발하여 학생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사 교육과정은 학생의 삶과 맞닿아 있는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권한과 자료 개발권을 확대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기르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내실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교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에는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경험을 다양화하고 삶에 영향을 기르는 교육과정인지, 학교 교육 공동체가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과정인지, 학생 개개인이 처한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배움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인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편향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교육과정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넷째,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면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학교 자율과정은 교사가 학교 교육 공동체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시수 감축 및 연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학교 자율과정은 기존 교과 프로젝트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있어 시수, 진도, 성취 기준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 이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주며 실질적인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보하여 교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본교는 학년 특성에 맞춰 독서, 한자, 문화예술, 생태환경 교육을 중점으로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배움 중심 수업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학교란 어떤 곳인가? 학생은 어떤 존재인가? 수업과 배움은 무엇인가? 등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수업의 근본적 변화를
꿈꾸는 교육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은 삶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자발적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며, 배움 중심 수업에서 학생은 배움의 주체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은 방법이나 기법이 아닌 철학으로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을 지향합니다. 성장 중심 평가는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이며,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성장 중심 평가의 특징은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여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자 하며,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수업 중에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평가합니다. 또한 적기의 피드백을 강조하며 실생활과 관련된 평가,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평가, 다양한 정답이 있는 평가를 지향합니다. 성장 중심 평가에서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9월부터 시행,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늘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 화두초등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사교육과 학교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줄이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이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 이번 시간에는 공교육 정상화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명진 박사님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공교육 정상화법은 무엇인가요? 공교육 정상화법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이고요. 그동안의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2019년 3월에 일부 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교 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학생의 창의력을 개발하거나 인성의 함량을 포함한 전인 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공교육 정상화법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의 목적을 위해 2014년에 제정되어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법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법이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꿈을 이루고 미래를 여는 행복한 교육을 지원하는 든든한 교육 지킴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인데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행교육은 교육 관련 기관, 그러니까 학교 같은 곳에서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교육과정 편성하고 제공하는 교육 일반 전체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스스로 하는 학습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을 하면 선행교육은 교육 관련 기관이 주체가 되고요.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교육 관련 기관이라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와 같은 그런 기관을 말하고 있죠.
공교육 정상화법에서는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을 모두 규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와 같은 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선행교육은 규제하고 있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선행학습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유발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해당될까요? 선행교육은 앞서서 편성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앞서서 편성하는 것, 그리고 앞서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이 입학 이후에 배워야 되는 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행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선행학습 유발 행위는 학교 시험이나 교내 대회 그리고 각종 무슨 평가에 있어서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예컨대 입학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급 학교에서 배운 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항을 출제하는 평가를 한다라고 한 경우가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되겠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별 고사,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선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가 이런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럼 공교육 정상화법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까요? 말 그대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법.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공교육 정상화법이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박사님,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상급 학교, 공정한 입학 전형을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교육 정상화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에 아주 충실한 학교 교육이 되어야 되겠죠. 네.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이 또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은 안 되고 학교에서의 수업 활동만으로 학생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업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에서만 학교 시험을 출제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 활동에만 열심히 참여하면 시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학교 시험 외에도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학생들이 배운 내용만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으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학 예정 학생들 대상으로 반편성고사를 실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급 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입학 전형은 이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전형으로 활용되는 예컨대 특성화 중학교라든지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입학 이전 학교급에서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입학 전형 시험의 문항을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입학 시험은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고등학교 입학 시험 역시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학별 고사의 경우에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도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 감독을 말씀하셨는데요. 공교육 정상화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교과지도 계획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 살피고 있고요. 선행교육 방지 대책들을 세워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기관들이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나요? 학교나 대학의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고요. 조금 상황이 중한 경우에는 학생 정원이나 학급, 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와 같은 행재정적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아볼까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설명해 주신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의 기준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선행의 기준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선행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선행의 의미는 학교 교육과정보다 앞서서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수학습과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학기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공교육 정상화법에 근거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민원들은 먼저 학교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시도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있는 시도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장학지도나 조사,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럼 학부모님들은 선행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네, 학교에서는 교원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연수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회를 열어서 설명하거나 가정통신문을 이용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어요. 학부모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더욱 신뢰하고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가셔서 학부모님들의 또 경우에도 학교에 직접 가셔서 각종 교육활동 정보를 공유하신다든가 아니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서 학교 것을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하게 한다든가 또 학습상담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학교가 기회를 준다든가 진로 진학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에 또 많이 열리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르면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들이 입학 전형에 반영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입학 전용 자료로 제출을 할 때 법에 제시된 입학 전형 반영 금지 사항들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이라든가 각종 자격증이나 인증시험 성적 등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페이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있는 브로셔를 보시고 개요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Q&A를 담고 있는 매뉴얼북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으니까 세부적인 궁금증은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학부모의 책무를 정하고 있어요. 각종 학부모 참여 행사 수업 공개, 학부모 회의, 학부모 활동에 참여하는 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또 자녀가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이 학부모의 책무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서 또 이 법이 잘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이신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지지해 주셔야만 합니다. 학생과 교사만큼 학부모님들 또한 학교 교육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시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금부터 학교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체폭력이란 상해, 폭행, 약취, 감금, 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둘째, 언어폭력이란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이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셋째, 금품 갈취입니다. 돌려줄 의사가 없이 물건을 빌리거나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넷째, 강요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섯째, 따돌림입니다.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고 싫어하는 말로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성폭력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수치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성폭력 사안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입니다. 최근 빈도가 높아지는 유형으로 특정인에 대한 허위, 저격, 사생활에 대한 글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전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방법입니다. 초등학교에선 언어폭력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가정 및 학교에서의 언어 순화 교육에 힘쓰도록 합니다. 따뜻한 격려와 칭찬으로 학생의 자존감을 키우고 사소한 괴롭힘,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학생에게 인식시켜줍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면 자신도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피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가르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효과적인 학부모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했을 때 학부모의 올바른 대응이 이루어져야 자녀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갖고 학교 생활을 계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피해 학생 학부모 대처 방안입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위축되어 있거나 상황을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바른 대처를 통해 자녀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첫째, 피해 사실을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물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합니다. 둘째, 자녀를 안정시켜주고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줍니다. 셋째,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넷째, 절대 보복하지 않습니다. 보복은 절대 자녀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으며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학생 학부모 대처 방안입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잘못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가해 사실을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물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둘째, 자녀의 가해를 부인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셋째,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넷째,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최종 목표는 모든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상담 연락처입니다. 담임 또는 교무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신고전화 117 혹은 1388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선 스마트폰 앱 안전드림이나 www.safe182.go.kr에서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경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동학대 유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체 학대는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 학대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피해 아동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동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항상 아끼고 보살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특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로 연결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1577-139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신고자 의무 교육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입니다. 연간 20일 이내에 출석이 인정되고 내용은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 활동, 각종 체험 활동,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교회 체험학습의 목적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사용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 시 교회 체험학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및 심각 단계 시에 한시적으로 57일간 가정학습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심각 단계이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로 안내해드린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을 20일 사용했으면 57에서 21을 뺀 37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가정학습은 교회 체험학습을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즉 자택, 이해의 곳으로 이동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친척집에서는 가정학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회 체험학습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신청서와 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신청서는 1일 전 서류로 직접 내시거나 당일 수업 전 사진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각종 서식란에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각종 서식 빨갛게 별표한 곳을 누르시면 아래에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두 개가 나란히 올라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파일을 잘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신청서를 낸 후 담임 선생님께 허가 통보 문자나 통보서를 받은 후 교회 체험학습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신청서입니다. 가정학습, 즉 집에서만 사용 가능한 신청서고 매일매일 공부한 과목을 신청서와 보고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은 교육 목적으로 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은 한시적으로 경계 및 심각 단계 시에 위에 교회 체험학습을 포함해서 57일 이내 자택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출석 인정 일수가 57일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및 심각 단계 해제 시 가정학습은 쓸 수 없고 교회 체험학습 20일만 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회장 장정미입니다. 학부모의 조례에 따라 본교 학부모 모두가 학부모회 회원이며 총회 성립 요건은 회원의 10분의 1 이상 출석이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비대면 총회가 실시됨에 따라 총회 안건 심의 의결에 관한 이 알림이 서면 동의로 학부모 출석을 대신하였습니다. 본교 학부모 860명 중 서면 동의 452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총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과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심의 의결할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학부모의 조례에 의거하여 제1호 안건 21학년도 학부모의 활동 예결산 보고건, 제2호 안건 2021학년도 학부모의 감사 보고건,
제3호 안건 2021학년도 학부모의 규정 개정건, 제4호 안건 2022학년도 임원 선출건입니다. 제1호 안건 2021학년도 학부모의 활동과 예결산 보고를 본교 학부모회 최미나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회 부회장 최미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회에서 많은 활동을 추진하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는 2021년이었습니다. 먼저 2021년 활동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도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매일 아침 등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굣길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체 학부모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가져주신 학부모의 회원님들과 임원진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하도초등학교 학부모회 예산은 유치원 예산 50만원, 학교 예산 150만원, 목적사업비 50만원, 총 금액 250만원으로 학부모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학부모회는 앞서 설명드린 활동들을 진행하며 행정실로부터 품위 결제를 받아 모든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은 녹색 물품 구입 및 학부모 상주실 운영비, 교통 캠페인, 물품 구입,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며 1년간의 활동으로 총 277만 9,94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제1호 안건 2021학년도 학부모의 활동과 예결산 보고건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 2021학년도 학부모의 감사 보고건입니다. 전년도 문정아 간사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셔서 2021학년도 문인정 총무님께서 감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회 총무 문인정입니다. 2021학년도 학부모회 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분야입니다. 학부모회는 1년 동안 녹색 어머니회를 조직 운영하여 화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가정과 학교를 넘어 마을로 확장하는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코로나로 지친 학부모들이 소통과 힐링을 나눌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 부분 감사 결과입니다. 예결산 내용 감사 결과 앞서 부회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집행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집행을 하려 노력하였다 평가되며 학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장소 사용과 예산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이상 2021학년도 학부모회 활동 및 예결산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호 안건 2021학년도 학부모회 감사 보고를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 2021학년도 학부모회 규정 개정건입니다. 이번 안건은 학부모 회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 11월 2일 경기도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교 학부모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조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우편 투표 등. 9조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사전투표하여 안건에 대한 의사를 회신한 경우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이 명시된 규정은 사전 이알림위로 전체 학부모에게 공지되었고 학부모 회원님께서 개정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습니다. 제4호 안건 학부모의 임원 선출건입니다. 본교 학부모의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장 이현경입니다. 2022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에 관한 절차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3일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등록 기간인 3월 8일 마감일까지 임원 입후보자 신청을 받았으며 회장 정수 1명의 입후보자 1명 등록, 부회장 정수 1명의 입후보자 1명 등록, 감사 정수 1명의 입후보자 1명 등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원 입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와 같으므로 3월 11일 무투표 당선됨을 유치원 포함 정교 학부모님들께 공지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 회장 최미나 학부모님, 부회장 장정미 학부모님, 감사 문인정 학부모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선인의 당선 소감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화도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을 맡게 된 최미나입니다. 저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학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화도초등학교 학부모 부회장을 맡게 된 장정미입니다. 학부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장님을 도와 화도초등학교의 발전과 화도초등학교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화도초등학교 학부모의 감사를 맡게 된 문인정입니다. 모두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부모회 임원 선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호 안건 2022학년도 학부모의 임원 선출건을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안건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총회 진행에 협조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구성된 학부모회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부모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화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선출 결과 안내입니다. 안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3월 2일 강주영, 원윤정, 윤소영, 우미영 학부모 선출관리위원을 구성하여 3월 4일 선출 공고 3월 7일부터 11일까지 등록한 결과 초등 6명, 유치원 1명, 총 7명 정수인회로 3월 14일 무투표 실시 안내, 3월 16일 학부모위원 무투표 당선자 확정 공고 안내하였습니다. 초등 장정미님, 최민아님, 이영경님, 신지혜님, 강인숙님, 강소영님, 유치원 박정선님께서 무투표로 학부모위원 당선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2일 차승훈, 정윤영, 정영희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3월 4일 선출 공고, 3월 7일부터 11일까지 등록 결과 초등 3 유치원 1명 총 4명 정수 이내로 3월 14일 무투표 실시 안내, 3월 16일 교원위원 무투표 당선자 확정 공고 안내하였습니다.
초등 강현주 교감 선생님, 이하나 이영희 선생님, 유치원 이현희 선생님께서 무투표로 교원위원 당선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및 이알림이로 안내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